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 나오는 거는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다항식의 연산에서 다항식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식이 있다고 봤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각각의 항이라 그래요. 이런 것도 하나의 항, 이런 것도 하나의 항, 이런 것도 하나의 항, 이런 것도 하나의 항, 이런 것도 하나의 항. 그래서 문자나 숫자에 곱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각각의 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항식은 뭐냐? 이 항들이 덧셈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항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다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를 몇 개 알아봐야 되는데 개수라는 게 있어요. 개수. 개수는 여기처럼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얘기해요. 숫자. 부호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수라고 한다. 그다음에는 차수라는 게 있어요. 차수. 차수 뭐 지수 같은 말인데 지수는 이 문자에 여기 여러 번 곱해진 얘를 이제 지수라고 하는 거지. 그다음에는 동류항. 항의 종류가 같다는 건데 종류가 같다는 거는 문자끼리 곱해진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제곱 y가 있으면은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게 동류항이지. 만약에 여기 앞에 3이나 마이너스 이런 게 있다면은 이런 것들도 동류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랑 이거는 동류항이다. 그 다음에는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모든 식들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할 건데 정리는 두 가지가 있죠. 오름차순 정리랑 내림차순 정리가 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에 관해서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x에 대해서 할 거냐 아니면 y에 대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자,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각각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차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리를 하려면 x가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옆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보면은 x가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1이 있죠. 1. 1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는 x 1차들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1차들.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가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묶어서 써주는 거지. 자, y제곱 빼기 3y x 이런 식으로 묶어서 써줘요. 두 번째는 2차를 한번 찾아봅시다. 2차. 얘도 2차. 그죠? 2차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쟤를 써주는데 편의상 y를 앞에 써주고 x를 뒤에 써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차.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그럼 내림차순은 반대로 써주면 되겠지. x에 대한 내림차순 하면은 2x 세제곱을 먼저 써주고 x제곱을 써주고 이렇게 1차를 써주고 숫자를 써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y에 관해서 한번 해봅시다. y에 관해서도 쓰는데 자, y가 없는 거를 먼저 써봐야겠지. y가 없는 거. 자, y가 없는 거니까 역시 1이 먼저 들어가고요. 근데 2x 세제곱도 y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y 1차 같은 거 x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는 xy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y에 대한 내림차수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런 다항식들을 이제 배웠으니까 다항식을 계산을 해야죠. 그치?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봅시다. 원래 이제 4층 연산부터 시작을 하는데 덧셈부터와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 자,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해요. 아까 동량에 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이 문제들은 이제 비상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할 거예요.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할 거고 12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고 합시다. 문제 2번.
자, 보니까 3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라는 거랑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을 계산해라. 간단한 건데 동류한끼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3차끼리 한번 찾아봅시다. 3차끼리. 그 다음에는 2차끼리. 그 다음에는 1차끼리.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자, 해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5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거기 표현을 보면은 교과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잠깐만요. 크기가 고정이 안 돼 있네. 자,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한다. 자,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올 건데, 일단 우리가 계산하던 대로, 자, a 더하기 b가 있을 때 이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같은가, 이런 게 교환 법칙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성립을 해요. 안 하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결합 법칙은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한 거랑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a를 한 거랑 역시 같다는 얘기예요. 역시 우리가 오늘 알던 거니까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그러면 덧셈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는 뺄셈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뺄셈을 마이너스로 해서 바꿔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곱셈을 한번 봅시다. 당식의 곱셈. 자,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중학교 때 한 거고, 다항식에서는 이제 하는데, 일단 알아야 될 거는 지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지수 법칙. 요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나왔던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복습을 해보시고, 곱셈의 기본적인 거는 분배 법칙이 기본이에요.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한다. 자, 이것도 13페이지에 있는 문제 4번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자, 여기 있는 항 하나랑 얘랑 곱해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다. 두 번째 이 항과 이렇게 곱한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곱해요. 자, 써보면은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2x제곱 빼기 2x 플러스 2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x 여기 2x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이 계산이 좀 중간에 틀렸네.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지. 미안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해서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가야 되지. 자,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얘를 이런 관점에서 좀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항을 하나씩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빼서 이렇게 x랑 x제곱이 나온 거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x세제곱이 만들어진다. 자, 얘랑 또 이번 얘랑 빼서 곱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마이너스 x제곱이 만들어진다. 뭐 같은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빼서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항이 여러 개일 때 좀 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곱셈도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을 하고, 이는 분배 법칙이라는 것도 성립을 해요. 자, 교환 법칙은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랑 같다는 얘기고, 결합 법칙은 a 곱하기 b 한 다음에 c를 곱한 거나 b 곱하기 c를 한 다음에 a를 곱한 게 같다는 얘기고,
분배 법칙은 이제 덧셈이랑 같이 연결되는 건데 A 곱하기 B 플러스 C를 하는 경우 AB 플러스 AC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반대로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을 해봤는데 이 곱셈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할 때마다 분배 법칙을 다 해서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될 공식 중에 하나죠. 곱셈 공식이라는 건데 이 교과서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뭐 다른 개념책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돼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색깔을 잘 보면서 하세요. 두 번째 a 플러스 b 곱하기 a 빼기 b는 a제곱 빼기 b제곱, 우리가 흔히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중학교 수준이고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수준이 될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 묶어서 2ab 2bc 2ca 이렇게 되는데 얘네를 묶어서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네 번째 a 더하기 b를 이제 세제곱하는 것도 나오네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얘도 이렇게 묶어서 하게 돼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 a 더하기 b. 그다음에 a 빼기 b 세제곱도 이제 똑같이 흘러가는데 얘는 부호를 조심해야 돼요. 빼기 a 세제곱 b 더하기 3a 제곱 b ab 제곱 빼기 b 세제곱.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빼기 3ab a 빼기 b 이런 식으로. 자, 5번 a 플러스 b와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a 빼기 b와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 이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서 잠깐 팁을 좀 주자면은 이것들을 잘 봐야 돼요. 뭘 잘 봐야 되냐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기 부호 순서대로 플러스면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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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할 때 이렇게 간다는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15페이지에 있는 문제 7번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다음을 전개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를 제곱을 하래요. 자, 내가 배운 거는 이제 3번을 이용할 건데 3번을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갑자기는 바뀌었어요. 그지?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면 좋아요. a 플러스 마이너스 2b 플러스 c를 제곱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a 제곱 앞에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마이너스 2b를 제곱하니까 4b 제곱 c 제곱 플러스 2ab 할 때 2ab를 할 때 2ab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질까? 마이너스 4ab를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2bc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bc를 할 때도 2bc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bc가 될 거고 2ca는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잘 기억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부호들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곱셈 공식을 변형하라고 하는데, 이 변형이라는 거는 뭐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넘겨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제곱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2ab 여기서 온 거지. 여기서 뭐가? 얘를 넘긴 거야, 넘긴 거.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면은 물론 좋겠지만 원형이라도 똑바로 외우고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자, 15페이지 있는 문제 8번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15페이지 있는 문제 8번. 자, 문제 8번을 보니까 x 빼기 y가 2고 x, y는 1인데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얼마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는 공식을 한번 써보면은 x 빼기 y 세제곱을 한번 해보면 얘가 이제 x 세제곱 아까 앞에 써줬으니까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3xy x 빼기 y 이걸 이용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얘는 8은 우리가 찾는 x 세제곱 y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된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14구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문제 9번도 한번 해볼게요. 문제 9번. 자, x 플러스 y가 1이고 x제곱 y제곱은 3일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하래요.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xy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y 얘를 이용해서 xy를 찾아봅시다. 자, 1제곱은 3 플러스 2xy니까 x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3xy x 플러스 y를 빼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또 구할 수가 있겠죠. 1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한 게 우리가 찾는 거다. 그래서 얼마요? 4가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번 봅시다. 자, 덧셈, 빼셈, 곱셈까지 했고 이제 나눗셈을 할 건데, 나눗셈은 이제 완전 처음 보는 거 아니고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건 했어요. 단항식으로 나누는 건 했고,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는 걸 해볼 텐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 했던 나눗셈을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자, 14를 3으로 나누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3, 4, 12 해서 이거 빼줬지. 이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몫이고 이게 나머지다.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검산을 하죠. 검산. 검산 어떻게 했어? 우리 14를 3으로 나눴더니 몫이 4고 나머지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도 이런 거는 이제 똑같이 갈 건데, 거기 책에 있는 걸로 해보면은 3x 제곱 빼기 x 플러스 2라는 거를 x 빼기 1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항과 여기 있는 항을 가지고 얘를 없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똑같이 만들 거냐를 생각하는 거지. 얼마를 곱하면 돼요? 3x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3x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x만 곱하는 게 아니라 얘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빼줘요. 자, 빼줄 때 얘는 이제 사라지겠지. 여기는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 조심하고, 얘는 내려오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번 더. 자, 이번에도 이거랑 똑같이 없애주기 위해서, 얘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얼마를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2x가 될 거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역시 빼줘요.
빼기 빼기니까 4가 되겠지. 자, 얘를 이제 우리가 몫이라 그러고 요거를 이제 나머지라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검산을 해볼겠죠. 검산식을 한번 써보면은 3x 제곱 빼기 x 플러스 2라는 애를 내가 x 빼기로 나눴더니 몫이 3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4더라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지. 내가 a라는 식을 나눴더니 b로 나눈 거지.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더라 이렇게 해요. 뭐 간단한 형태로 써보면은 a를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여기서 오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 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뭐 숫자 나눗셈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즉 얘가 2차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1차로 이하로 가는 거지. 3차로 나누면 2차 이하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좀 조심을 해봅시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 문제 16페이지는 10번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16페이지는 10번에 2번. 자, 보면은 나눴을 때 각각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나눗셈을 합시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인데 1차가 없죠. 1차가 없으면은 중간에 좀 비워주세요. 이렇게 비워야 돼요. 1차 없는 걸. 그리고 얘를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차로 나누래. 자, 아까 했던 대로 해봅시다.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3x를 곱해줘요. 그러면 3x 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죠. 네네. 더하기 3x 이렇게 얘를 빼줘요. 사라지고 마이너스 5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얘는 내려오게 될 거고. 자, 똑같이 또 5를 곱해주면 똑같이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를 곱해야 되지.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역시 또 빼주면 여기는 2x 여기는 이렇게 남는 거지. 검산식을 또 한번 써보면은 3x 세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 1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로 나눴더니 몫이 3x 빼기 5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뭐 나눗셈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항상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칸도 많이 차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얘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건데 얘는 언제 써먹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넣을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많이 써먹어요. 자,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써먹는 건데 개수를 이용하는 거지. 개수를. 자, 거기 예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데 책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기는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x 빼기로 나눴다 해서 쭉 연결된 게 있어요. 그지? 자, 이거를 이제 해봤더니 몫이 2x 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8이래요. 나머지는 17이래.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걸 조립제법으로 해보는 건데 한번 봅시다.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은 개수만 쓰는 거예요. 2, 3, 마이너스 6, 1 그리고 밑에다 이렇게 칸을 쳐주는데 여기 공간을 좀 남겨주셔야 돼요. 여기 공간을 남겨줘야 내가 좀 뭐 쓸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앞에도 뭔가 써줘야 되는데 이 앞에는 뭘 써주냐면은 나누는 게 0이 되는 걸 쓰는 거예요. 자, x 빼기 2로 나눴으니까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얘는 이렇게 내려와요. 그대로.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우리는 얘랑 곱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곱해서 4 이렇게 써주죠. 자, 얘도 이제 내려올 건데 내려올 때는 더하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얼마를 써주냐? 7을 써주는 거지. 그다음 또 얘랑 또 곱해서 여기다 써줘요. 그럼 14. 또 얘는 내려오면서 더해줘요. 얼마야? 8. 얘도 한 번 더 곱해서 써주지. 그럼 16. 얘도 또 내려오면서 더해줘요. 자, 그럼 17 나왔는데 이제 더할 게 없을 때는 마지막에 칸을 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왔는데 여기가 몫이 되고 여기가 이제 나머지가 돼요. 몫을 써줄 때 여기는 상수,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가 돼서 2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8 이렇게 써주는 거고 나머지는 7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 이 조립제법도 지금 1차를 나눴는데 어떤 1차로 나눴냐면은 x의 개수가 1인 걸로 나눴어. 1이 아닐 때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18쪽에 있는 문제 13번을 한번 봅시다. 18페이지에 문제 13번. 자, 먼저 한번 보면은 1번을 볼게요. 1번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을 얘를 2x 플러스로 나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2, 1, 마이너스 2, 3 쓰고 자, 이 앞에는 뭘 써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걸 써줘야 된다 했잖아. 0이 되는 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가지고 해보는 거지. 자, 2 내려오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니까 0 곱하니까 0 마이너스 2 내려오고 곱하니까 1 해서 4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4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몫은 얘가 아니에요. 실제로 몫은 얘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건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어떤 fx를 ax 더하기 b 형태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요거랑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앞에 a를 빼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이 qx와 밑에 있는 a 곱하기 q-x가 같아지는 이런 형태가 발생돼요. 이렇게 곱해야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한 거를 한번 검산식을 써보면은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을 지금 조립제법을 쓰면은 이런 형태로 보는 거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몫은 2x제곱 빼기 2고 플러스 4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나눈 건 얘가 아니라 2x 플러스로 나눈 걸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2를 빼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 둘을 합치는 거지. 얘랑 이제 합쳐버리면은 요게 만들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만들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몫은 실제 몫은 요게 되는 거예요. 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만약에 ax 플러스 b로 나누면은 나온 몫에다가 조립제법 써서 a분의 1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립제법 C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볼 건데
앞에 1, 2, 3, 4는 너무 쉬운 거니까 얘는 좀 빼고 5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다항식에 대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2a 더하기 3b래요. 자, 이런 걸 할 때 이제 뭐 팁을 하나 주자면은 2a는 뭐예요? a 세제곱 2a 세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고 3b는 6a 세제곱 빼기 9a 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세로로 놓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고 가로 놓으면 헷갈리니까 해보는 거지. 자, 이렇게 차수에 맞춰서 써주고 밑에 3b도 6a 세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2 이렇게 꼭 계산하면은 훨씬 안 헷갈리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얘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9a 제곱 9a 마이너스 6b 더하기 4b 마이너스 4a니까 5a 마이너스 2b 이것도 자 5a를 바로 써봅시다. 5a는 얼마니? 5a 세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5고 2b는 4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 빼기래. 빼기니까 빼주면은 a 세제곱 빼기니까 더하기 빼기니까 14a 빼기니까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요거를 전개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됐는데 이렇게 특정한 개수를 구할 때는 전부 다 전개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과 2x제곱 빼기 x 빼기 3이 있는데 자 x제곱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얘랑 누구랑만 곱하면 돼요. 얘랑 곱하면은 x제곱이 만들어지니까 또 얘랑은 이렇게 곱하면은 x제곱이 만들어지겠지. 또 얘랑은 이렇게 곱해야지 x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될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플러스죠. 미안해. 봤더니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라. 이런 경우는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값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7번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자 1번 식을 보면은 x제곱 더하기 2x 뭐 그냥 전개해도 되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것들이 치환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이 있으니까 얘를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주는 거죠. 치환. 저는 t로 한번 쳐내볼게요. t 곱하기 t 빼기 1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지. 2x의 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자 얘를 한번 전개해 봅시다.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빼기 x제곱 빼기 2x 그러니까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2x 이렇게 전개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것도 얘는 이제 두 개씩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개씩 묶냐면은 이게 상수항들 있잖아요. 상수항들 이게 합이 똑같아지는 것끼리 묶어야 돼요. 합이 즉 자 보니까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랑 더해도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두 개를 묶는 거야. 자, 두 개씩 묶어서 한번 해봅시다.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어주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끼리 묶어주는 거.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생긴 게 나오게 되죠. 얘도 t로
치환을 해서 해주면 돼.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24가 되고, 원래대로 돌려주면 x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14 곱하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24. 자, 정리해주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 x제곱 빼기 14x제곱 플러스 14x 더하기 24.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빼기 13x제곱 더하기 14x 플러스 2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좀 길었는데 치환을 이용하는 거 종종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8번 x랑 y가 주어졌을 때 얘를 구하시오. 이거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우리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를 빼면 된다. 이걸 이용해 보는 거지. 자, 그러면은 먼저 x 플러스 y를 구해봐야지. 얼마니? 2 플러스 루트 5 2 빼기 루트 5를 하니까 4고, xy는 2 플러스 루트 5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은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4 이렇게 곱하는 게 되니까 얼마야? 76이다.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9번 다항식을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실제로 나눠보는 게 좋죠. 자,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1차가 없으니까 비워두고, 얘를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2로 나는데 여기도 1차가 없네. 자, 곱해보면은 x를 곱해봅시다. x 4제곱 x 세제곱 없으니까 사라지고 더하기 ax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빼주면은 사라지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이렇게 되지. 더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근데 비교만 해보면 되죠. 이 플러스 3 이만큼,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다항식을 예로 나눴을 때 못가 나머지를 구하시오. 뭐 얘도 실제로 나눠봐도 되지만 얘는 조립제법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조립제법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5. 얘를 2x 빼기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을 해줘야겠지. 자, 2 내려오고 곱하니까 1 빵 2 내려오고 곱하니까 1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해서 4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2x-1로 곱하면은 몫을 우리가 저대로 쓰면 안되고 어떻게? 2분의 1을 곱해주라 그랬지. 그래서 몫은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4가 되는 거고.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번을 볼 건데, 11번은 도전 문제죠. 이제부터. 자, 보면은 여기에 x5제곱 더하기 y5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공식으로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5제곱이 나올까? 그래서 제곱과 세제곱을 곱했을 때 5제곱이 나온다는 걸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x5제곱 그리고 x제곱 y세제곱 그리고 y제곱 x세제곱 y5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 그래서 얘도 묶어주면은 x제곱 y제곱 x 플러스 y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얘를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하나씩 구해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x세제곱 y세제곱인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x 플러스 y를 먼저 구해야겠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이 xy를 뺀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자, 얘가 6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8이 될 거고, 8이 아니라 4죠. 미안해요. 넘어오니까 4지. 그럼 x 플러스 y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둘 중에 뭘 해야 되냐?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고 x세제곱 y세제곱을 구해야겠죠. 저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3xy x 플러스 y를 빼는 거니까, 자,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해주니까 얼마요? 14가 되겠지.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자,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은 어떻게 할 거냐? 요 두 개를 곱한 거에서 얼마를 빼준다고? x제곱 y제곱 x 플러스 y를 빼준다 라고 해주는 거야. 해보면 6 곱하기 14에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지. xy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2 곱한 거를 빼준다. 계산해보면은 84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12번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자주 보이는 문자를 t로 치환해줘서 한번 해볼 거예요. 10을 한번 t로 치환해 봅시다. 그럼 100일은 t제곱 플러스 1이 돼요. 곱하기 얘는 만이니까 t 4제곱 플러스 1이겠지. 빼기 t제곱, 얘를 이렇게 곱하래. 두 개를 곱하기 얘는 t의 6제곱 빼기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분자가. 자, 뭐가 되게 많이 있는데 루트까지. 얘를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거를 전개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기서 온 거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는 x세제곱 플러스 1이다. 여기서 온 거예요. 자, 순서를 좀 바꿔보면은 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t 4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는 t 6제곱 빼기 1이 돼. 플러스 1이 돼요. 그 다음에는 얘랑 이제 곱해버리면은 t의 6제곱 플러스 1 t의 6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t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또 얘랑 이제 계산해보면 뭐가 돼? 그냥 t 12제곱만 나오는 거지. 근데 루트를 씌웠으니까 얼마요? t 6제곱이 된다 라고 보는 거야. 자, 밑에는 t 4제곱이지. 해보면은 t 제곱만 남아서 100이 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순서대로 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중간호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